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채금리보다 회사채금리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회사채금리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시장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중국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흥다그룹이 이게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흥다그룹이 그 부동산 그룹인데 그 비중이 너무 크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1년 이상 불황이 지속된 상황에서 흥다그룹이 파산위기에 몰린 거예요. 이 얘기는 흥다그룹의 파산은 부동산 시장 전체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GDP 중에서 그것도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 중에서 그 한정해가 보면요, 그 중국의 부동산 비중은 너무 큰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 포함할 때 25%에서 29%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순수 중국 기업이 창출한 그것도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 결국 우리 환경도 나빠진다는 거죠. 우리 상장 기업의 영업 환경이. 그래서 시장 금리가 변할 때가 됐고, 시장 금리 중에서도 회사채 금리 양극화가 심화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패널들이나 아니면 공영방송 출연하는 패널이나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그 알려진 채널 있잖아요. 그게 출연한 패널들 모두 기준금리 목을 메고 있어요. 기준금리 언제 인상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은 한 번 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테이퍼링 언제 할 것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기적으로요. 이미 시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이미 3월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산시장에 실패하는, 시장금리 오를 때 은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 상승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상승했는데 투자 손실이 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 부채가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해버렸어요, 이미.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난해까지만 도 초기 연도인데, 원래 1년 더 지속되니까 한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은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 통계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45%예요. 근데 내년에는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좋지 못한 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기업보다.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영향을 줍니다. 좋은 기업이 많을 때는 부정적 기업을 살릴 수 있어요. 좋지 못한 기업을. 그런데 나쁜 기업이 많을 때는 좋은 기업도 나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그 하청기업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도 대기업이 영향받잖아요. 대기업이 부도가 나도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거기다가 금융회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A등급 회사채 중에서 BBB 등급으로 추락할 회사채가 증가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도 A등급 금리가 다르고 3년짜리 다르고 5년짜리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 예고되면 그 갭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을 누가 더 많이 발행했느냐, 누가 더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금리가 중요한데, 패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기준금리예요. 심지어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하는지 그 단어 한 단어 체크해가지고 어떤 니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놓은 게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경기가 나빠질 경우 2009년은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발생한 연도니까 경기 회복기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로 치면 10월에 발생해서 2분기 정도 되는 거죠. 2020년 한 3분기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예요. 살아나는 시기. 그런데 그때 국채 수익률은 3.6%였어요. 3년짜리가. 근데 AA 등급은 6.8%였죠. 배 차이 나잖아요. 약. 근데 AA 등급과 BBB 등급 간에도 또 한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등급 주가는 해당 기업은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금리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리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거는 기준금리 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시청자들이 필요한 거는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도 A등급과 B등급 간의 그 금리 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BBB에서 WB로 추락을 해버리면 투자 부적격 등급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금리가 이제는 12%에서 15%, 16%로 확대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방 유명 채널이라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패널들이. 그래서 기준금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식이라고 듣고 있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오히려 내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노파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기 불황일 때는 기업들끼리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흥다그룹을 얘기했는데, 흥다그룹이 금융회사하고도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럼 금융회사하고 연결되는 순간에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요, 국제결제은행이 제재를 합니다. 국제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기존 대출금을. 그러면 연쇄보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다그룹을 예로 들었는데, 내년에 이제 기업들 부채가 많으니 대부분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기업 부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나빠지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신경 쓸 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장금리를 모르니까요. 또 회사채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 모르는 사람은요, 시장금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율 모른다는 건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패널들 모두 다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금리를 할 능력이 되려면 최소한 환율 전문가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오늘도 노파심에서 시기적으로 또 워낙 이제 회사채 금리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 조절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회사채 중에서도 국채 중심을 늘릴 것인지 회사채를 늘릴 것인지, 또 만기를 구조를 3년짜리로 할 것인지 1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 정해야 돼요. 또 주식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지 적게 받는 기업인지, 또 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 다 체크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패널들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좋다고 들어갔는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기적으로 국채금리보다 또 기준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기존 공영 패널들하고 공영방송에 나오는 패널들과 포유 환율연구소의 그 수준차 비교됩니까? 비교된다면, 또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포유 환율연구소를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